여러분, 저는 오늘 조국 퇴진 투쟁은 태극기 세력의 과업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태극기 세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법치를 파괴하고 자유민주 체제 위기로 몰아간 탄핵 사태에 반대하면서 출연하였죠. 작금의 조국 사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첫째, 조국은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사회주의자라고 공언하였죠. 일당 독재, 국유화, 신특권 계급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와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고,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질서와 사회주의는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면서 고의적으로 사회주의자임을 공언하고, 심지어 일부 언론은 그게 뭐가 문제냐는 듯이 길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후에 대통령 후보랍시고 나오면 우리 사회의 사회주의로의 변경은 더욱 가속화되겠죠. 따라서 가장 첫째로 조국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는 사회주의자를 공언한 자가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법질서 수호 책임을 지는 법무장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법치를 수호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고자 나온 태극기 세력의 과업이기도 하죠. 둘째로 조국과 그 일가는 수십 년간 불법, 탈법, 부정, 부도덕, 위선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수사받아야 할 자가 수사기관을 책임지는 총책 자리에서 인사권과 여러가지 또 돈 문제 등을 자기가 관여하겠다고 뻔뻔스럽게 나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나라의 법치를 파괴하는 것이고, 탄핵의 법치 파괴 연장선에서 우리 법치를 수호하는 태극기 세력이 기필코 조국을 몰아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선이 두 개입니다. 우리는 조국을 퇴진시키고 또 조국 임명을 계속해서 강행하고 있는 문재인도 하나로 보아 죄송합니다. 퇴진시켜야겠지만 조국 퇴진 반문 외친다고 해서 모두 우리 태극기 세력과 같은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탄핵 사태 때 법치 파괴와 자유민주 체제 위기를 불러온 자들이 지금 조국에 대해서 법치를 파괴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가식적인 말이 될 수 있죠. 따라서 김무성, 유승민 등 탄핵에 큰 책임이 있는 정치인과 바른미래당 상당수, 그리고 구주사파 출신 하태경 등, 그리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 하부에 뿌리박고 있는 구주사파 출신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조국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는 것을 우리가 말릴 것은 아니지만 우리와 구별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차후 제2전선에서 그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겠죠.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도 조국 퇴진 전선에 가장 선봉의 태극기 세력이 서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촛불이 아니라 빛으로 플래시를 들고 매일 저녁 7시 대한문에 모여 구호를 외치고 플래시를 흔들고 행진하면서 투쟁의 최전선에 서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조국이 물러날 때까지, 그리고 만일 10월 3일까지 물러나지 않는다면 10월 3일 총궐기로 몰아내야겠죠. 10월 3일에는 당일만 나온다는
각오로 나오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0월 3일에는 목요일인데 일요일 낮까지 며칠 밤낮을 광화문을 떠나지 않고 조국을 몰아내겠다는, 그리고 그 임명을 강행하는 문재인을 몰아내겠다는 며칠을 셀 각오로 우리가 단단히 결집해야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오늘 행진 과정에서 제가 차에서 조국 퇴진, 문재인 퇴진 다시 밤 집회 때처럼 인도할 테인데요. 많은 시민들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국 하면 퇴진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조국! 문재인! 조국! 문재인! 조국! 문재인! 조국! 문재인! 조국! 문재인! 네, 이렇게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10,000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가